이후 최대 수혜 업종으로 꼽혔던 게 바로 게임 산업입니다. 모바일 게임이 돈을 긁어들인다 했던 게 불과 1년 전이거든요. NC소프트 같은 회사는 지난해 2월, 3월 주가가 100만 원 위쪽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45만 원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동안의 흥행은 이제 끝났다. 올해 전망이 밝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최근에 나온 실적도 우려를 더합니다. 앞으로 게임업계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디지털투데이의 황치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에 나온 안타까운 소식부터 하나 전해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넥슨을 창업한 우리 게임회사 1세대 김정주 NXC의 이사가 세상을 떠났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군요. 네, 아마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신 많은 분들이 이제 놀라셨을 텐데요. 그 1일 저녁 한 7시 30분쯤 넘어서 이제 넥슨 측에서 고인이 이제 별세를 했다는 소식을 좀 전해왔고요. 유가족들도 좀 황망한 할 만큼 좀 갑작스러운 걸로 좀 알려져 있고 좀 일단 우울증을 좀 알아왔다고 하는데 최근에 그 부분이 좀 심해지면서 좀 뭐 그런 상황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업계 많은 분들이 지금 다들 좀 놀라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요. 네. 예, 뭐 당분간은 좀 계속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임업계 1세대로 우리나라 게임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는데 황 기자님도 과거에 게임업체 취재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요. 이 김정주 회장 68년생입니다. 향년 54세이고 아직 한창 나이인데 게임 히트작들이 많았잖아요. 네, 바람의 나라로 일단 뭐 좀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요. 사실 이제 바람의 나라가 우리나라 뭐 첫 온라인 게임 뭐 시초로 좀 평가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NC소프트 리니지 같은 온라인 게임들이 좀 흥행을 하면서 한국이 일단 좀 글로벌하게도 온라인 게임 강국으로 올라서는 좀 발판을 좀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비즈니스적으로도 인수합병 등을 통해서 그 넥슨이라는 회사를 좀 뭐 한국의 좀 뭐 탑 게임 업체 중 하나로 좀 키워놨고요. 2011년에 일본 증시에 넥슨을 상장을 시켰고 이후에 이제 뭐 지난해는 이제 NXC 그 넥슨의 지주사죠. NXC 대표에서 물러나서 좀 이사로만 재직을 하면서 뭐 게임 외 신규 사업 투자라든지 사회 공헌 활동 등에 좀 주력해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난해 7월이었죠. NXC 대표에서 물러나서 이제 이사직 유지하면서 사회 공헌이나 투자 관련 부문에 주력해온 것으로 전해지는데 저도 어제 그 넥슨 창업 당시부터 거의 같이 근무를 했던 홍보실 임원하고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너무 황망한 소식이고 가족들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 황망하고 가슴 아픈 이 마음을 추스리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아마 차후에 국내에서 여러 가지로 추모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게 사측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나저나 최근에 한국 게임 업체들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네, 뭐 특정 업체라고 하기에는 뭐 이름 좀 있는 게임 업체들이 이제 지난달 작년 실적을 좀 공개를 했는데 뭐 한마디로 평가를 하면 뭐 죽을 썼다고 해도 뭐 크게 어색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제 그 NC소프트나 넥슨 같은 경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제 동시에 좀 줄었고요. 그 넷마블도 이제 뭐 소위 이제 넷마블, NC, 넥슨을 묶어서 이제 뭐 3N, 빅3 한국 게임 업계 이제 빅3로 불리는데 그 중에 두 개 업체가 이제 영업이익과 매출 모두가 줄었고 넷마블이 이제 좀 가까스로 매출이 조금 늘기는 했는데 이것도 작년에 이제 그 소셜 카지노 게임을 인수해서 그 카지노 게임이 좀 매출 규모가 좀 크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없었다면 좀 뭐 넷마블도 작년에 이제 좀 뭐 이게 매출이 성장세를 기록하기가 쉽지 않았을 걸로 보이고요.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뭐 빅3로 불리는 업체들 외에 뭐 크래프톤이나 펄어비스 같이 나름 해외에서 좀 잘 나가는 게임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기업들도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주가가 참 많이 떨어졌습니다. 생각보다 1년 사이에 주가가 거의 반토막 이하로 줄어든 회사도 많은데 증시 상황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게임 회사가 이제 성장세가 다했다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이 보다 합리적인 걸까요? 뭐 증시 상황 때문이라고만 보기에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 좋지 않은 거는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게임 업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어쨌든 성장 엔진이 좀 강력했고 또 온라인 게임, PC 온라인 게임에 좀 경쟁력 있는 그 IP들을 기반으로 모바일로 확장을 하면서 그 스마트폰이 좀 확산되는 흐름을 타고 좀 계속해서 좀 게임들이 성장을 해왔거든요. 이제 그러나 이제 그리고 이제 매출 구조도 그 한국 같은 게임 업체들은 이제 좀 확률형 게임 아이템이라고 그래서 좀 이렇게 약간 복권에 가까운 형태로 좀 아이템을 판매하는 걸로 좀 수익을 꽤 많이 올리는 편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좀 작년에 그 게이머들 사이에서 반발에 많이 직면을 했어요. 뭐 트럭 수위도 좀 있었고 뭐 특정 업체 같은 경우는 불매 운동까지도 그 유저들 사이에서 일 정도로 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좀 게이머들이 바라보는 좀 인식이 많이 악화됐고 이런저런 좀 그 악재들이 좀 그 겹치면서 좀 실적 부진으로 좀 이어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좀 근본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금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경쟁력을 다시 가다듬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군요. 네네. 이게 국내 게임 업체들이 근본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됐다. 새로 IP를 발굴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IP를 확장하는 전략이 지금은 안 먹히는 것 같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지금 뭐 사실 이제 기존의 인기 IP에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뭐 최근에만 나온 건 아닌데요. 그 좀 최근에 이제 이 부분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제 뭐 기존 IP를 너무 우려먹는다라는 지적이 그래도 그 지적은 받았지만 통했거든요. 네. 우려먹을 게 좀 많았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지금은 뭐 실적이 좀 말해주도 기존 IP만으로는 네. 이제 그 성장의 한계가 왔다라는 부분들이 좀 숫자로 좀 드러나고 있고요. 이제 우려먹을 게 없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신규 IP를 통해서 좀 새로운 판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더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격적인 투자가 좀 필요하다. 이런 좀 얘기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게임 회사는 재미있고 좋은 게임, 그런 게임들을 만들어야 그래야 장사가 되는 건데 네. 개발자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아서 훌륭한 게임이 안 나온다. 이런 주장도 일각에서는 해요. 좀 게임 업계가 그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게임 개발 프로젝트가 한창일 때는 좀 개발자들의 노동 강도가 세다는 얘기는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그렇죠. 좀 이런 가운데서 이제 뭐 개발자 수가 지금 굉장히 늘지 않았습니까? 좀 뭐 그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빅테크 기업부터 요즘은 BIT 기업들도 좀 디지털 전략을 강화하면서 지금 개발자 모시기의 수준에 가까운 채용을 지금 펼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연봉은 연봉대로 좀 많이 올라가고 근무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개발자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이 넓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그 인재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좀 게임 업체들은 그 뭐 인건비가 올라가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분야 대비 게임 업계 어떤 근무 환경 측면에서도 여러모로 지금 도전에 직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불과 한 15년, 불과는 아니군요. 한 15년, 20년 전에는 개발자 카페가 이제 조성이 돼서 다음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우리 너무 힘들다, 너무 박봉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배달앱 업체에서 이번 주에 나온 공고를 보니까 업계 최고 대우로 네. 주당 근무 시간이 32시간 뿐이다. 이런 회사들도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작도 별게 없다. 기존에 나온 신작들의 흥행도 약하다. 이게 이중고라고들 네. 하더라고요. 작년에 같은 경우에 이제 신작들도 그나마 좀 없었던 와중에 사실 이제 게임 업체들이 원격 근무를 많이 했거든요. 재택도 많이 하다 보니 근데 게임 개발이라는 게 이렇게 좀 분산된 업무 환경에서 좀 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목표로 했던 신작 출시가 좀 지연되고 그래서 그나마 좀 내놓은 것들도 근데 또 흥행에 좀 기대만큼 이제 부응하지 못하면서 좀 뭐 기존 IP에서 나오는 매출이 성장세가 둔화되고 신작이 그걸 받쳐주지 못하게 되니까 거기에다 또 인건비까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좀 겹쳐지면서 좀 전체적인 실적 악화가 좀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게임 업계에서 보면 게임하면서 돈 버세요 하는 이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가 생겼거든요. 네. P2E라고 해서 이게 지난 시간에 황 기자님이 몇 번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네. P2E 게임이라는 게 뭔데 이게 주목을 받습니까? 이게 뭐 사실 P2E라는 개념이 뭐 최근에 새로 나왔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전에도 이제 뭐 사실 이제 P2E라는 개념은 게임을 하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어떤 보상을 받는 방식들이 뭐 예전부터 좀 있어 왔습니다. 아이템을 받거나 다른 형태의 이제 좀 재화를 받는 방식들이 있어 왔고요. 최근에 이제 P2E 가 게임 시장에도 관심을 받는 거는 암호화폐와 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서 좀 더 관심이 커졌는데요. 이제 암호화폐로 바꿀 수 있는 이제 연결되는 재화를 가지고 향후에 이거를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현금화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일부 개발도상국들에서 좀 월급에 훨씬 뛰어넘는 수익을 올린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좀 사례들이 버무려지면서 이제 좀 게임 업체 전체적으로 P2E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요. 스타트업들이 위주로 이제 P2E 게임들이 개발돼 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좀 메이저 이렇게 유력 게임 업체들 중에서도 이제 P2E 쪽에 뛰어드는 사례가 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좀 이름 좀 있는 게임 업체들이 대부분 요즘 뭐 P2E 얘기 안 하는 업체 찾기가 오히려 더 쉽지 않을 정도로 뭐 대부분의 업체들이 지금 P2E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내에서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위메이드 같은 회사들이 여기 뛰어들고 있다. 네. 적극적으로 그 암호화폐인 위믹스 같은 것들 거래소에 상장한 이런 회사들이 암호화폐 시장하고 P2E 시장을 엮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P2E 그러니까 플레이 투 언이라는 거잖아요. 네. 언이라는 게 돈을 번다는 뜻인데 네. 돈 벌려고 하는 플레이 시장 그리고 NFT 이 암호화폐 이런 것들 도입에 게임 업계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좀 확률형 게임 자체가 좀 한계에 왔다는 인식이 강하고 또 확률형 그 아이템에 대한 규제도 지금 뭐 그 강화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전체로 돌파구가 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글로벌하게 어쨌든 그 엑시 인피니티라고 하는 그 베트남 업체가 만든 게임인데 이게 이제 작년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약간 P2E의 다양한 성공 그 모델을 좀 보여줬다라는 걸로 평가를 받았고 여기에 이제 뭐 위메이드 같은 업체들이 뛰어들었고 이런 게 좀 뭐 또 분위기를 좀 더 고조시켜서 요즘은 뭐 넷마블이나 컴투스나 뭐 네오위즈 카카오 게임즈처럼 상장돼 있는 게임 업체들도 이제는 뭐 코인을 직접 발행을 해서 이게 뭐 주식도 상장을 하고 또 코인도 상장하는 게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는 아직 이런 사례가 많지 않은데 한국에서는 지금 게임 업체들이 이런 흐름을 아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게임에서 돈 버는 거 이거 불법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 게임진흥법상 그 뭐 P2E뿐만이 아니라 뭐 게임에서 얻은 재화를 현금화하는 것 자체가 지금 불법으로 돼 있어서요. 그 국내에서 지금 P2E 게임을 내는 업체들도 타겟 시장은 이제 좀 규제에서 자유로운 글로벌 시장이 되고요. 국내에는 좀 P2E 모델은 아직까지 적용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규제 완화가 관건이다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군요. 근데 황 기자님 그것도 궁금해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게임에서 돈을 번다고? 월급보다 많은 돈을 번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언뜻 계실 수 있지만 이게 저개발국에서 해당되는 상황인 거죠? 뭐 좀 그 사실 사례도 그 뭐 누가 돈 벌었다는 사례보다는 뉴스가 되지 않는 돈 못 번 사람들 얘기가 네. 더 많잖아요. 그래서 뭐 P2E 게임도 해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게임 자체도 이렇게 재미를 느낄 수 아직은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뭐 돈 벌기 이거 벌려고 뭐 내가 이 시간 투입해서 하냐 이런 인식들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좀 P2E 게임에 대해서 뛰어드는 유저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게 이제 코로나19 상황하고 좀 맞물려 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도 한참 많을 때 한 200만 명 정도 사용자가 있었다고 그러고 필리핀에서는 뭐 월급 이상의 생활비를 벌었다고도 번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사용자들은 빠지고 그 암호화폐 가격도 좀 하락을 하면서 이게 가격이 올라야 사람들이 많이 뛰어들게 되는데 네. 그런 인센티브가 좀 많이 약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기도 하고 이게 네. 국내에서 법 규정이 좀 애매합니다. 네. 다만 이제 아주 간단한 우회만으로도 이게 그 감시망을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 양성화하는 방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황 기자님 일단 올해 게임 산업이요. 이게 증시에서도 들여다보는 분들이 많고 네. 산업적으로나 일자리 문제에서도 영향이 큰데 네. 하반기로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좀 어쨌든 올해는 게임 업체들이 작년에 비해 신작들을 많이 출시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도 그 예전에 어떤 확률형
게임 아이템을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는 전략보다는 이제 P2E를 좀 전면에 내걸고 글로벌 시장을 좀 공략하는 이런 좀 전략을 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뭐 투자 관점에서 좀 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좀 기본적인 체력을 강화해야 된다. 게임성을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아무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가수는 노래 잘해야 인기 많죠. 게임 회사도 좋은 게임 많이 만들어내면 그럼 장사 잘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투데이의 황치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